안녕하세요. 안동우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억만장자처럼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UBS와 프라이스 워터스 하우스 쿠퍼스의 흥미로운 연구에 따르면요. 지난 15년 동안 억만장자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기업들의 연평균 투자 총 수익률이 MSCI ACWI 지수의 거의 2배인 17.8%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의 저자는 이를 억만장자 효과라고 부르면서 억만장자들에게는 스마트한 리스크 테이킹, 즉 한국말로는 현명한 위험 감수 정도로 부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비즈니스 포커스, 이건 사업 중심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단이라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투자자가 되려면 최고의 투자자들에게 배우는 것이 옳은 방법이겠죠. 그래서인지 언론에 워렌 버핏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실리는 것일 겁니다. 당연 열심히 읽어야 하겠죠. 자산 규모가 860억 달러에 달하는 분보다 투자에 대해 더 잘 가르쳐 줄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버핏 같은 억만장자들은 항상 장기적 투자를 할 수 있는 주식을 찾고 있는데요. 억만장자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매수하는 주식은 대부분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힘들게 번 돈을 억만장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억만장자 10명이 선호한 주식 목록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억만장자는 빌 게이츠입니다. 1975년 폴 앨런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설립한 빌 게이츠의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약 1억 300만 주, 가치로 154억 달러 상당인데요. 그러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가장 많이 보유 중인 주식은 벅셔 해스웨이로 1140만 주, 가치로 119억 달러 상당입니다. 게이츠와 버핏이 거의 30년 동안 친구 사이였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도 아닌데요. 흥미롭게도 두 사람은 서로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었지만 게이츠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했고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 잘 맞았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벅시 해스웨이를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성과도 좋을 것이고 잘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두 번째 억만장자는 제프 베조스입니다. 자산 1100억 달러의 제프 베조스는 지구상에서 게이츠에 이은 두 번째 부자인데요. 올해 여름 이혼의 합의의 일환으로 아내 맥켄지 베조스에게 아마존의 지분 4%를 넘기면서 전체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맥킨지는 현재 자산 351억 달러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부유한 여성입니다. 베조스의 자산 대부분이 아마존 지분이지만 베조스 익스페디션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3년 2억 5천만 달러에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베조스는 1998년 알파벳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죠. 지금까지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빌리어네어는 워렌 버핏인데요. 그동안 워렌 버핏은 애플 투자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11월 20일까지 배당 포함 69% 상승해서 버핏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애플 지분을 약간 줄이면서 현재 보유 중인 2억 4,800만 주의 가치는 현재 260억 달러로 높아졌고요. 여기에는 벅시가 받을 예정인 배당금 7억 5,600만 달러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버핏의 애플 지분 5.6%는 벅셔의 2,340억 달러 규모의 포트폴리오 중 28%를 차지하는데요.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애플 비중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인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억만장자는 데이빗 테퍼인데요. 조금 전에 이미 제프 베조스가 알파벳에 투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빗 테퍼는 현재 미식 축구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소유주이자 얼마 전까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지분을 5% 보유했던 그 데이빗 테퍼가 맞고요. 역시 이분은 이 검색 엔진 기업의 C주를 5억 4,200만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115억 달러로 추정되는 자산을 보유 중인 테퍼는 26년 전 시작한 헤지펀드 아팔로사 매니지먼트를 패밀리 오피스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는 팬서스를 슈퍼볼에서 우승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아팔로사의 알파벳 투자 비중은 15.9%로 9월 말 기준 헤지펀드 자산 중 3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고 13F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자산은 페이스북과 아마존입니다. 이번에 억만장자는 넬슨 펠치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리안 펀드 매니지먼트를 운영 중인 헤지펀드 매니저 넬슨 펠치의 자산은 17억 달러로 2019년 포브스의 억만장자 순위에서 132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불행히도 블룸버그 억만장자 수에는 들지 못했습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50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며 가장 낮은 자산 규모가 4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펠치는 소수기업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9월 말 기준 96억 달러 상당의 8개 기업 주식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식은 프록터 앤 갬블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48%인 46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기업에 대규모로 베팅하는 것이 펠치의 투자 방식이라는 것이죠. 2년 전 펠치는 P&G에서 이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위임장 싸움을 벌였었습니다. 펠츠가 이사회에 들어온 이후 P&G의 주가는 약 50% 상승했으며 주가 상승의 대부분은 2019년에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억만장자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던 짐 사이먼스입니다. 짐 사이먼스는 1978년 통화를 거래하기 위해 학계를 떠난 수학 교수였는데요. 그가 통화를 거래하면서 배운 것은 모든 주식에는 가격의 패턴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하여 알고리즘을 구축해서 이러한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롱아일랜드 초기 투자 실패를 120억 달러의 헤지펀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헤지펀드 역시 사이먼스를 억만장자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의 자산은 208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가 소유한 회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주력 메달리온 펀드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2018년 기준 수수료를 제하고 27,000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9월 말 르네상스의 13F에 따르면 총 1181억 달러 상당의 3,394개의 주식을 보유 중이고요. 최대 비중은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7억 달러 상당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입니다. 큰 비중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르네상스가 보유 중인 엄청난 주식의 수와 각각의 작은 비중을 고려할 때 브리스톨 마이어스의 비중은 배당 수익률 2.5%만 놓고 봐도 상당한 규모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브링크 인터내셔널의 경우는 48만 6천 달러 상당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번 빌리어네어는 빌 에커만입니다. 넬슨 펠츠와 마찬가지로 빌 에커먼도 17억 달러 상당의 자산으로 억만장자들 중 상위에 속하지 않지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에크먼은 2018년 허블라이프를 두고 칼 아이칸과 공개적인 싸움을 벌인 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행동주의 투자자 치고는 친절하고 신사적인 태도로 임하면서도 훌륭한 투자 성과를 올려왔었습니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퍼싱 스퀘어 홀딩스의 10월 투자 레터에 따르면 9개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10월 말까지 세후 수익률은 4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9개의 자산 중 치폴레 멕시칸 그릴의 비중은 9월 말 기준 14억 달러 규모로 최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크먼은 2019년 펀드의 투자 규모를 소폭 낮추었지만 퍼싱 스퀘어는 여전히 이 레스토랑의 최대 주주 중 하나입니다. 빌 에커먼은 투자 후 현재까지 주가가 80% 상승한 치폴레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빌리언에어는 예상외의 인물인데요. 앨런 머스크입니다. 억만장자들이 선호하는 주식에 집중하기 위해서 억만장자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은 피해야 하지만 앨런 머스크의 경우 테슬라를 포함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6월 초 177달러 내외로 거래되는 테슬라의 주가는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2배나 상승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상승을 펼친 것일까요?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포드의 F150과 대결을 펼친 픽업 트럭을 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이 2분기 연속으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신차가 출시되고 이를 위한 지출이 증가하는 분기를 제외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주식을 공매도한 짐 차노스는 자동차 제조업체는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도 테슬라의 주가 수준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테슬라의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들에게는 다행히도 차노스 역시 테슬라가 파산할 위험만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프 베조스와 마찬가지로 앨런 머스크도 미국의 혁신가이며 혁신은 항상 더 높은 주가 배수로 나타납니다. 이번 억만장자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는 대표적인 시장 약세론자 중 한 명인데요. 레이 달리오보다 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그의 성과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리오는 운용자산이 1160억 달러가 넘는 투자회사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설립했었는데요. 개인 자산이 166억 달러인 달리오는 자신과 뜻이 같지 않은 다른 똑똑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모든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9월 말 썰틴애플을 보면 브리지워터는 총 333개의 자산에 114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그중 ETF가 17개이고 최고 비중은 티커가 VWO인 뱅가드 FTSE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13.2%인 15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흥시장 자체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한 대형 투자 회사가 ETF에 투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현명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VW는 투자자들에게 신흥시장에 있는 24개국에 노출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요. 이 ETF의 비중 상위 6개국 중 4개국이 브릭스입니다. 세상은 크고 넓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 대한 투자는 ETF 같은 패시브 투자 상품에 맡기는 것이 규모가 어떻든 모든 투자자들에게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이번 빌리언에어는 칼 아이칸인데요. 칼 아이칸은 자산 199억 달러로 세계 52번째 부자이고요. 아이칸은 주식 중개인으로 출발해서 그 이후에 기업 사냥꾼으로 관심을 돌렸었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행동주의 헤지펀드 매니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이칸의 행동주의 투자 목표물 중 하나가 애플이었죠. 2013년 8월 처음으로 주식 매수에 들어갔었고요. 그 이후 그는 애플의 주당 적정 가치는 240달러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가 맞았죠. 현재 애플의 주가는 262달러로 거래되고 있으니 말이죠. 아이칸에게는 유감이지만 그는 약 105달러의 애플 주식을 처분했었습니다. 80억 달러를 테이블에 두고 나온 셈이죠. 하지만 그의 자산은 여전히 거의 200억 달러에 이르고요. 투자 경력 중에 틀렸던 경우보다 옳았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현재 아이칸 엔터프라이즈를 통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대 비중은 CVR 에너지로 7,120만 주,
약 32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CVAR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대리인으로 회사의 완전 매각을 비롯해 전략적인 대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2012년 이 회사의 지배주주에 오른 후 거의 71%의 지분을 보유 중인 아이카는 어떤 가능한 계약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더 큰 보상을 받았던 아이칸의 기다림이 이 정유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주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같은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수익을 보는 사람과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주식을 잘 선택해서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